사업을 생각할 때, 특히 사업이 어려울 때에는 동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업에는 동업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공인중개사 동업계약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공인중개사도 동업이 흔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동업으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업의 단점은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거나 주도권을 더 잡고자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공인중개사는 부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잘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곳에서 오래 합니다. 부부가 하다 보니까 변화라든가 변동이 작고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같이 벌이려니까 두 몫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버는 걸 본 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하더라도 같이 투자를 하고 또 사무실 운영할 때 좀 어려운 기간에는 절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식당을 하거나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작은 업체에 와서 일을 하다가 그러면 자연히 비중이 크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그만큼 그동안 쌓아왔던 수고와 노력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부분이 일거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의 공백과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집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나와서도 계속 이어가니까 한 번 두 부부 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사무실에서 일어났던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업무적인 불량의 일들이 미결된 것들이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집인지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업무의 연장선이 상당히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사 분담이 안 돼 있는 편이다 보니 여성의 희생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도 하나의 고충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가사 일을 전담해야 되고 또 사무실에 나와서는 남성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섬세한 여성의 활동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의 희생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재미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룸과 빌라, 단독 전월세, 상가 이런 것들은 손이 많이 가고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부인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손님 한 분이 오게 되면 그 들어가는 노력과 모든 것은 한 건당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 한 분을 모시고 나면 한나절이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건물 하나를 큰 걸 매매를 한번 하고 나서 거기서 큰 수익이 나오는 걸 보고는 그 다음에는 남편분은 건물 매매만 전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질구레한 것은 그 다음부터는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큰 건들이 보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손님들은 항상 우리가 보는 앞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돌아서거든요. 그러나 큰 건을 결정하는 데는 그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물건을 한두 개 보고 결정을 안 합니다. 원룸이나 빌라 전월세는 물건을 몇 개만 보여줘도 하지만은 건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1년을 데리고 다니는 손님이 결국 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트러블을 이 부분은 계속 갔다가 남편은 빌딩 전문하는 그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서 나갔고 부인은 계속해서 그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부부가 둘로 나눠진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하는 남성 때문에, 동업하는 여성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실을 잃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구청 공무원이었던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알게 되는 어떤 여성을 만나서 같이 사무실을 하나 차렸습니다. 공무원 시절에 알고 배운 행정 업무를 현장에, 그것도 재개발 구역 현장에 접목을 시키니 돈이 되는 그러한 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운영이 잘 되었죠. 그 과정에서 부인과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여성이 그 남성을 밀어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다른 공인중개사를 뽑아서 그 사무실을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 여성분은 지금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잘 운영하고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어떤 공인중개사 여성분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남성 중개보조원을 채용을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두 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을 시작하였고 그 관계에서 남성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나오면서 여성을 구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두 분은 갈라서게 됐는데 이 여성은 그 사무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사무실을 그 남성인데 뺏겨버리고 그 남성은 지금도 근처에서 부동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남성의 여러 가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때문에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수완도 좋고 그 자리가 또 몫이 좋다 보니 그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계속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격증이 없어서 물론 공인중개사를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동업은 정말로 쉬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부부라 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결말이 올 수도 있는 동업. 불편하지만 또 매력이 있는 그런 동업에는 나중을 위해서 동업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계약기간 중에는 행동의 범주를 규정지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라도 이러이러한 점은 서로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최소한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설마 이런 문제가 생기겠느냐? 나는 저 상대방에게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퇴색되어지고 그동안에 생겼던 어떤 앙금이라든가 또 그동안 생겼던 또 다른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상대방에게 발견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헤어질 때는 처음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른 감정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